굳이 DC형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DB보다 DC형이 더 좋아지는 것은 딱 두 가지 상황입니다.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온다? 그러면 DC형으로 갈아타시는 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는데 주식이 폭락했어. DC형으로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하늘이 도우는 상황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쉽지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20대, 30대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젊었을 때 힘들게 모은 돈 몇 억을 날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복리와 인플레이션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복리와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깨닫게 된다고 해도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한국인 평균 은퇴 연령이 49.3세라고 합니다. 50년이죠, 50년. 우리 구독자님들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50살에 은퇴하고 나머지 50년 동안 뭐하고 지내실 거예요? 취미생활? 여행? 아니면 알바? 우리는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DB, DC,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직장 다니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은 DB형과 DC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층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누가 퇴직자금의 주체가 되느냐 이걸로 여부가 나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위탁하고 운용하고 근로자에게는 확정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DB형.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주면 그 금액을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면 DC형이 되는 겁니다. DB형은 회사가 투자 운용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책임지고 근로자 나는 확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그냥 확정 금액을 따로 뚝 떼어놓고 근로자가 손실과 이익을 책임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DB형은 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비슷하고 DC형은 내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나는 확정된 이자를 받는 거고 그 돈을 굴려서 얻은 이익이나 손해는 은행의 것이 되는 것처럼 DB형도 정해진 수식에 따라서 나의 퇴직금은 확정되고 그 자금을 굴려서 얻은 이익이나 손해는 회사의 것이 되는 거죠. 쉽죠? 자,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데요. DB형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하루 평균 임금의 30일을 곱하고 근무 일수를 곱한 값을 365일로 나누는 겁니다. 하루 평균 임금은 3개월 급여를 3개월 근무일로 나누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월 급여가 300만 원이다. 3개월 동안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받았다. 1월, 2월, 3월이다. 그러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을 31일, 28일, 31일, 90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월급만 계산하면 안 되고 상여금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여금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전 1년 동안 받았던 금액을 365일로 나누어서 평균 임금에 더하게 됩니다. 상여금에는 명절 상여, 연말 성과급, 연차 수당 등이 포함이 돼요. 대기업에서는 이런 계산을 빠뜨리지 않고 해주는데 작은 회사들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 시에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퇴직금이 늘어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꼼수를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여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직금 계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 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DC형, 확장 기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거를 투자의 신이라고 불러요. 회사에서 돈을 적립해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하는 재미가 있죠. DC형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회사가 여러분의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적립을 해주고 내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최소 300만 원을 매년 적립을 해줘요. 그러면 이 적립된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거나 ETF를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돈을 내가 빼오지는 못하지만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대박은커녕 퇴직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제 깊이 더 들어가 볼게요. DB형과 DC형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해서 결정을 해보세요. 장단점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DB형은 퇴직급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도 경기가 망해도 여러분의 퇴직금은 안전하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특히 유리해요. 퇴직금을 받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금 계산 시에 들어가는 평균 임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져요. 아무리 낮은 월급을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임금을 높게만 받으면 퇴직금을 왕창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2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내가 회사 내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내고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서 임금 상승률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500만 원까지 올렸어. 그러면 내 200만 원은 퇴직금 계산 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 직접 3개월 동안 받았던 그 월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퇴직금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에게도 유리하게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DB형 퇴직금 공식에는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있으니까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죠. 투자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투자는 무슨, 저는 주식하면 소고기만 생각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DB형이 천국이죠. 그런데 DB형도 단점이 있어요.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물론 우리가 체불 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불이행 같은 것에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힘들겠죠. 그리고 이직 시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 장기 근속도 못하고 만약에 이직했을 때 월급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직 시에는 불리할 수 있어요. 오래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내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버리니까 불리할 수 있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고정급여를 받는 직무, 그러니까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급여가 거의 고정되어 있으면은 퇴직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영상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DC형 장점을 볼게요.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죠.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서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이직 시에 이전이 용이해요. 어차피 회사는 적립만 해주고 내가 그것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이직해도 회사는 그냥 돈만 운용사에 적립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DB형의 단점도 있죠. 투자 실패 시에는 손실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좋겠지만 뭐 블랙 먼데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푹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DC로 주식에만 투자를 했다면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죠.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뭐 거의 그대로예요. 코스피 지수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놔둔다고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죠. 운용에 대한 책임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식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DB형보다 당연히 불리할 수 있죠. DB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더 높으면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DB형이 유리한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안정적인 회사에 다닌다면 DB가 좋아요. 회사가 망할 걱정이 없으니까 내 퇴직금은 안전하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업종에 계신 분들도 DB가 유리합니다. IT 업계나 금융권처럼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DB가 유리해요. 그리고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경우도 DB가 좋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뭐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내가 퇴직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DB가 맞습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DB보다는 DC가 좋을 수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낮은 업종에 계신 분들도 DC를 고려해 보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직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신다면 DC가 유리해요. 그리고 투자에 당연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향이신 분들에게는 DC가 더 맞겠죠. 내가 주식 투자로 나는 100% 수익을 내봤다 이러신 분들은 DC로 가시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엄청 고민되시죠?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내가 안정적인 퇴직금을 갖고 싶다. 난 투자가 무서워. 근데 내 임금은, 내 월급은 상승률이 높아. 이런 분들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DB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DC형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DB보다 DC형이 더 좋아지는 것은 딱 두 가지 상황입니다.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온다? 그러면 DC형으로 갈아타시는 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왔다.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는데 주식이 폭락했어. DC형으로 무조건 갈아타셔야지. 하늘이 도우는 상황인 겁니다. DC형도 우리가 돈으로 바로 뺄 수 없을 뿐이지 투자를 하는 돈이에요. 근데 투자는 뭐다?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이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고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간을 길게 투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사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DC형으로 갈아타는 게 이득입니다. 그 또한 임금 피크제가 시작되면 DB형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임금이 고점에서 감소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고점에 있을 때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 드리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이전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DC형으로 옮기기 전 최소 3개월은 연장 근무도 하시고 분차도 덜 쓰셔서 상여금을 높여보세요. 초반에 DB형 공식을 보여드린 것처럼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가지고 퇴직금을 DB형 퇴직금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평균 임금 안에 월급은 갑자기 우리가 높이기가 어렵지만 연장 근무와 연차 수당 같은 상여금은 우리가 충분히 높일 수가 있잖아요. 높인 만큼 우리의 퇴직금은 꽤 많이 올라갑니다. 상여금을 높인 만큼 퇴직금도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마법 꼭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퇴직연금 전문가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셨는데도 질문이 있으시고 내 상황이 좀 더 물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는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직장인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 안녕 뿅.